그거 애매하네. 맞다 하기도 그렇고 아니다 하기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만져줄게요. 그거 지금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.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고 나서 그 다음 나와서 이 사람이 뭘 하라 하느냐. 요거 있나요? 떠나고 나서 뭘 하라 하느냐. 이게 있어야 그쪽에 갈 수 있어야 떠나죠. 그럼 나는 직업도 없이 쫓아내놔놓고 저끼리 다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왜 떠나 이걸? 나는 요 할 일이 아직 많은데. 내가 박수를 받을 때 어떤 때냐 하면요. 이제 원리를 알아야 돼. 70% 딱 올라가면 최고의 박수를 받습니다. 요때 이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. 왜 떠나냐? 박수를 받을 때 떠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. 박수를 받을 때는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. 인기에 취해가지고 더 머물면 너는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.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이에요. 그래, 지금 저쪽에 장관 하면서도 지금 혼나고, 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가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내가 부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힘들고, 부장 자리에 가니까 힘들고, 과장 자리에서 굉장히 이렇게 박수를 받고 인기가 있었는데, 이 인기 있으니까 그 좋아갖고 머물고 있다 부장까지 갔죠. 부장 가갖고 힘들기 시작을 합니다. 이 근본 원인이 뭐냐? 내가 과장 자리 가가지고 인기 있을 때 너는 이제 여기서 내려와서 내 공부를 참신히 해가지고 그래갖고 부장으로 가야 됐었다 이 말이죠. 근데 이 과장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머물고 있다가 부장 자리 그냥 얻은 거예요. 어디가 공부가 안 됐으니까 어떡하냐? 부장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. 그리고 부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.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마나 네가 지적인 일을 해야 되는지 근본을 모르고 부장 자리 가니까 더 쉬운 거예요. 가장 다 해놓고 가져오니까 도장만 찍어주면 되고 시간이 남으니까 사우나 가면 되고 골프를 하러 가고 이야기하다가 좋은 불고기 얻어먹으면 되고 이런 자리가 어디 있냐 이거죠. 앉아 있다 보니까 네가 한 대 맞는 겁니다. 어째 더 높은 자리면 더 지적인 일을 하고 더 뭔가를 세심히 보고 과장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앉아갖고 대접을 받는 게 부장 자리인 줄 알고 시간 많이 주지, 사무실 더 큰 거 주지, 차도 더 좋은 거 주지, 비용도 용돈 쓸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주지. 그걸 주는 게 그거 쓰는 게 부장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. 큰일 나죠. 인생 끝납니다. 내가 과장 자리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이 인기가 있을 때 떠나갖고 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을 안 놔주려고 그래요. 인기 있을 때 떠나면 안 놔주려고 그런다고. 그럼 내가 거기서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.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이 회사에 더 뭔가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여기서 인기 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는 공부가 안 끝났습니다.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하고자 하면요. 이 사람을 놔줄 수밖에 없어요. 놔주는데 어떻게 하나? 이 사장님이 그렇게 붙들 때 그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그럼 무슨 공부할 거냐 물어요. 요렇게 하고자 합니다. 요렇게 하면 사장님이 뒷바라지를 해줍니다. 지금 붙들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러면 이렇게 돕고 싶은데 그렇게 하라고. 그 도움을 받아가 공부를 하면요. 내가 어려움이 없이 공부를 합니다. 이제부터. 응? 인기를 놓는 대신에 어려움 없이 공부하는 걸 택하는 거죠. 이래 되기 전까지는 고생을 하며 공부를 했거든요. 내 비용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어려워하는 것도 봐가면서 이래 공부를 했는데 인기가 딱 오르고 나서 내가 공부하려고 딱 나오면 후원이 생깁니다.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는 게 된다면 이거는 바르게 떠나는 거예요. 근데 공부하러 안 떠나고 여기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냐? 조금 있으면 인기 있던 게 시기가 들어와요. 시기. 쫙
정확하게 들어옵니다. 네가 떠날 사람이 안 떠나고 공부하러 다시 안 들어갔다면 이건 공부해야 될 사람이라면 안 떠나고 여기서 인기가 좋아서 머무렀다면 정확하게 이제부터 시기가 들어와요. 시기가 들어오는 거 이거 방어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머무러 갖고 여기서 아주 똥물을 일으킵니다. 엄청난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거죠, 이제. 여기서는 경쟁에 부딪혀야 되고,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, 이것이 인자는 생활 속에 네가 들어가서 네가 이때까지 인기 있던 걸 다 까먹게 됩니다. 그때가 좋았는데, 끝났습니다.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변합니다. 더 이상 못 커져. 이때까지 우리 사회에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왔던 겁니다. 어떤 분야도 그렇게 안 된 분야가 없어요.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 세상에 선지식이 이때까지 많았다면 내가 나와보니까 그런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정도는 가르치고 이끌어줘서야 된다 이 말이죠. 응? 교회 가갖고 전부 다 배우려고 저 설교를 들으려고 다 앉아가지고 내 시간을 내빌고 다 주일마다 가갖고 듣는데 왜 그런 거를 안 가르치느냐 이 말이죠.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. 각 분야에. 그런 거를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돼서야 되는 겁니다. 그럼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법문 듣는다고 법문한다 해놔놓고 맨날 부처님은 우수하다 그거 가서 절을 많이 하면 좋다 이것만 가르치고 이 사회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법칙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. 이게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오늘날 전부 다 우리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. 이런 것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데여서 너는 너가 수행을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거는 너가 수행한 거를 저대로 따라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바르게 살게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. 내 수행은 내가 하는 거고 저 사람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이 있지.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눈 감고 벽 보고 그냥 잠 안 자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다고 저 사람 또 버티라고 그렇게 가르치냐고. 저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요. 근데 요런 거를 못 해줬던 겁니다. 이게 우리가 박수를 받을 때 떠나는 원리.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만둬라고 거기서 내려오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박수를 받노라면 앞으로는 더 지적이고 훌륭한 일을 해갖고 우리한테 걸음이 돼줘야 되고 빛이 돼줘야 되니까 이러니까 당신은 지금 요때 떠나가지고 더 큰 공부를 해서 윗자리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? 응?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부를 이래 하면요 얼마 동안 공부가 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요까지 가르쳐줘야 이해가 좀 더 잘 될 테니까 박수를 받을 때 떠났잖아요. 떠나갖고 열심히 내 공부를 합니다. 내 공부를 하니까 그때는 박수 받을 정도 되면은 내가 벌어놓은 것도 좀 있고 후원을 해줘도 그렇고 안 벌려 그래도 들어온 이 경제라는 게 일어났어요. 이때는 공부할 조건을 내가 만들 수 있는 만큼 다 만들 수 있습니다.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 회사가 내가 박수 받을 동안에 해놓은 일들이 다른 사람이 시너지를 일으켜갖고 아주 저거 공치사가 되면서 이게 3년 동안은 무난하게 가요, 이 회사가. 3년은 정확하게 내가 해놓은 이 공덕이 3년 동안 무난하게 가면서 다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. 3년 후에가 되면 이게 딱 부딪힙니다. 정확하게 부딪혀요, 이게. 이건 3차원입니다. 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내 분야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막힌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것을 이때까지 풀어놓은 것을 썸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해서 다 쓴 거예요. 그 에너지를 쓰고 나니까 여기서 봉창 딱 박힙니다. 어려워져. 인자부터 뭔가 탁 오는데 이걸 못 풀어갖고 이 회사가 아주 위태로운 일이 생기고 뭔가가 이렇게 엄청난 딜레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. 생기면 이 사장님이 이 사람을 공부하게끔 잘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었으면 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. 회사가 지금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? 물어요.
이 고마운 내가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렇게 내한테 잘해주셨는데 내가 안 나설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요때 이 사람이 나서야만 해결이 됩니다.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,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내 공부를 착실히 하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, 욕심을 내지 않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여기에 그러면 제가 한번 들다 보겠습니다. 싹 살펴보면은 길이 다 보여요. 실력을 갖춰놨거든요. 그걸 접근해갖고 보는 순간에 다 보입니다. 이게. 그러면 여기 설계가 들어가요. 사장님, 요렇게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다 보인다니까. 회사를 떠났는데 어째 다 보이겠나? 그 실력이라는 게 갖춰지면 그 자리 와서 살펴보면 다 보입니다. 원래가. 수행자가 왜 세상을 볼 줄 아느냐? 산속에서 있던 지 혼자 고립이 돼가 있던 토굴에 있던 그만큼 이렇게 세상하고 등지나 놓고 왜 세상에 나와가지고 한눈에 다 보이느냐? 내 자리에서 내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세상은 동떨어지가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. 그게 다 보입니다. 그래서 전부 다 설계를 해서 사장님한테 이해되게끔 설명을 하니 이걸 만지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 거라. 좀 도와주시게. 그러니 나와서 내가 이걸 다시 일을 합니다. 하면 이게 풀려요. 그래서 이걸 아주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 박수를 딱 받을 때 또 이게 정상 궤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주 인기 있을 때 요때 또 물러나야 됩니다. 요때는 여기에서 물러난 게 아니거든요. 요때는 요 자리에서 일을 해주니까 또 이 해결사가 된 거죠. 실력자는 해결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네가 나서야 될 때가 있고 빠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박수 받을 때 빠지는 것이 인자는 어느 정도 돼가지고 여기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걸 공치사가 되잖아요. 잘 된 걸 갖고 이제 그 자리에 앉으면 아주 좋죠.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즐겁게 살도록 해주고 나는 그걸 욕심 안 내고 빠지는 거예요. 일 다 했는데 뭘 그 앉아있어. 이제 남아있기도 되는데 왜 내가 꼭 그걸 공치사를 요거까지 내가 이룬 거니까 내가 이거 공까지 차지하려고 앉아있다가 시기를 받는 거예요. 해결사는 공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. 해결사라는 이 실력자는 공을 취하지 않는다. 이게 근본이에요. 공을 네가 취하다가 너는 시기 받아서 널찐다 이 말이죠. 실력자는 공을 탐하지 않는다 이 말. 나는 이 일을 해결할 뿐이지. 그래서 만인이 좋아지면 되는 것이지 그 공은 내가 갖지 않는다. 그래서 그때 또 박수 받을 때 빠집니다. 빠져서 제가 이만큼 해놨으니 돌아갈 겁니다. 그때는 이제 회장님이 되죠, 이분이. 회장님 이렇게 운영하시면 누구를 이렇게 맡겨서 하면 잘 되실 겁니다. 그래도 같이 아셨구만. 저는 더 공부를 해야 다음을 보고 저는 준비를 해야 되니 용서하십시오. 그러고 빠지니까 뒤에서 이 사람은 내 아들처럼 돕습니다. 공부하는데 무엇을 하더라도 뒷바라지 다 해주고 싶은 그 뒷바라지는 내가 받아야만 돼요. 그걸 피하면 안 돼. 그래서 이때는 국제적으로 유학을 갔어든 뭐든 나는 내 실력을 또 갖춰야 돼. 그러면 이 회사는 또 3년 내지 4년이 가요. 무리 없이. 이때 뭔가가 딱 부딪히는 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질량의 에너지가 힘이 갖춰질 때는 더 큰 게 내한테 이 환경이 뭔가를 해달라고 오기 때문에 이게 부딪힙니다. 실력 없이는 부딪히게 돼가 있거든요. 그럼 내가 데리고 있던 이 사람들의 공을 취하고 있던 이 사람들 실력으로는 이걸 못 만지게 돼가 있기 때문에 이때 또 의논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. 이래서 이 사람이 그만큼 갖추어 놨기 때문에 와갖고 둘러보면 대빵 길이 다 보입니다. 또 요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다 클 때까지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다 성장할 때까지 이 사람은 같이 가는 거예요. 공부하는 사람이.
그러면 이 사람이 공부가 다 끝났어. 다 끝나고 요것을 마무리 다 해주고 요렇게 되면 이분을 이제 데리고 올 때가 된 겁니다. 데리고 오면 어디다 놓느냐? 시오로 앉혀놓는 거예요. 인자는 해결사가 아니고 당신이 공부가 다 끝났고 우리 회사가 기본적으로 힘을 다 가졌고 이때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. 이분을 여기에 모시고 와서 전부 다 둘러보고 설계를 하는 걸 보니 당신이 이걸 맡을 수밖에 없게 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 사람이 CEO로 앉고부터는 아주 빛나는 일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. 이래서 이제 일반 회사가 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이 되고 국제적으로 아주 빛나는 회사가 되고 막 이는 국제에 가서 공부를 해왔거든요. 그래 국제에 가서 공부를 해와갖고 이걸 맡으면 이 회사는 글로벌로 빚을 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. 국내에서 먹은 에너지는 국내에서 잘 해결해 주면 됩니다. 그러면 국제적으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의 이게 회사에 지방의 회사에서 내가 지방에서 공부해가지고 지방의 회사에서 이걸 내가 뭔가 실력을 나타냈다면 이 사람이 뒷바라지 할 때는 어디로 가갖고 공부하게 하느냐면 서울 가서 공부하게끔 해요. 서울서 다니면서 서울물을 먹고 서울서 우수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서울의 중앙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딱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부딪힐 때는 지방에서 너무 머물고 있어서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. 내가 서울에 중앙 공부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요걸 딱 쳐다보니까 여기서는 클 만큼 컸고 여기서 더 삐대면 더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서울로 진출을 하고 이 사회에 크게 진출하는 이걸 일으켜 갖고 다시 일으켜 버리거든요, 이게. 이만큼 크고 나서 탁 박수 받죠, 이게. 이분 때문에 지금 서울까지 진출하고 우리 나라에 이렇게 필요한 회사로 변했으니까 이 사람이 박수 받을 때 딱 내려오면 이제는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. 이때 이만큼 큰 회사에서 이 회장님이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는 외국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요거거든, 원리가. 그래서 하바다도 좋고 뒷바다도 좋고 이제 공부하고 싶은데 네 멋대로 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. 왜? 경제가 되거든. 이만큼 노력을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실력조차 되고 환경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든지 밀어줘도 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에 나가서 경영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참 다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해가 오는 거예요. 이래가지고 딱 공부가 될 때가 다 실력이 되면 정확하게 이 회사 또 딱 이래 멈췄습니다. 이게 뭔가 부딪혀서 이럴 때 이 사람을 들어오게 해서 이걸 살피면 이 사람이 딱 살피니까 한국에서는 이만하면은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삐죽대 가지고는 커봐야 얼마 아니고 여기서는 경쟁밖에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죠. 국제사회로 글로벌로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. 왜? 국제 공부해온다는 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.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 회사를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빛나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죠. 정부에도 부딪히고 뭐에도 간섭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지금은. 쪼맨할 때는 정부에서 키워주지만 좀 크고 나면 정부에서 너를 막 공국하거든요, 이제. 왜 저 밑에 안 돕는다고? 컸으니까 도우라고. 이러는 거거든. 그래서 요런 것을 이제 국제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걸 크게 국제적으로 이제 발버둥을 이제 뻗게 해줍니다, 이게. 이제 CEO가 되는 거죠. 요런 원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박수 칠 때 인기 있을 때 나오라는 것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가 왜 조금 이렇게 시기를 받죠. 받아가지고 이걸 싸우다가 밀리 나오잖아요. 이제 네 공부 뒷바라지 안 해줍니다.
나오면 이제부터 또 딴 데 가서 먹고 살고 뭐 이런 걸 또 네가 준비해야 되니까 두 번 다시 못 일어나는 이런 꼴이 나요. 내가 인기 있을 때 나오는 원리가 바로 요거라는 얘기죠.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서 네가 성장을 하고 또 다음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해주기 위해서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죠. 그러면 지금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까 혜민이 물었죠. 혜민이가 지금 인기가 딱 오르잖아요. 내가 만일에 어떤 사찰에 소속이 돼 있다. 소속이 됐으니까 내가 공부를 하던 저거니까 국제적으로 나가가지고 뭐 하바다 가서 공부를 했는지 뭐 하니까 이게 들어오라 그랬더니 여기서 몇 마디 하니까 지금 이 조교 중에 이게 뭔가가 다시 꿈을 떠 한단 말이죠. 혜민이 때문에 침체대가 있던 게 걸쭉한 스님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. 뭐 여기서 아주 내가 혼신을 다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저 신도들이 정체대가 있는 걸 내가 그 사람들에 맞게끔 강의를 잘 하고 법문을 해서 잘 이끌어서 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해주고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어지겠죠. 그럼 인기가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공부하러 나와야 돼요. 공부하러 나면 인기 있을 때 떠난 사람은 이 사람들이 못 있게 돼가 있어요.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내가 푸르는 이런 법문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 사회가 또 이게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고 나면 내가 한 3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 이때 되면 또 깝깝해지는 거죠. 이 신도들이 스님들도 그렇고 그럴 때 나와갖고 우리 스님들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이 공로도 살려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 얼마나 이만큼 성장을 한 것이 얼마나 우리가 고마운 일이냐. 스님들도 고마워하게끔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또 신버전으로 또 아리켜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나면 이 사람이 또 큰 이게 갈세를 안 받고 또 이렇게 시기를 안 받고 스님들한테 시기를 안 받는 거예요. 스님들이 이때까지 그쪽에서 같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까지 올 수 있었으므로 이 스님들이 공로를 알아야 됩니다. 그러고 이렇게 해주니 스님이 내한테 어떻게 시기를 하겠어요? 지 잘났다고 천지도 모르고 다니면서 지 혼자 인기 끌고 이러니까 참 미치겠는 겁니다. 스님 생활 40년에 참 저 피레미한테 내가 이러고 이게 이제 자꾸 처음에는 몇 달은 게 않지만 시간이 자꾸 가면요. 이게 앙심으로 변해요. 어떤 때가 됐는데 안 물러나면 찍습니다. 저는 근본이 없느니 누구 수자로 해가지고 수행도 안 했느니 찍기 시작을 하면 또 요걸 또 받아쳐요. 받아치면 이제부터는 그 안에 파묻히는 겁니다. 한번 딱 찍어 나오면 난 딱 피해버려야 돼. 그리고 공부하러 들어가버려요. 그것도 늦은 거지만 그때가 빠른 거예요. 말없이 떠나야 돼. 누가 내한테 그런 거 시기를 해왔다. 나는 들어먹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었다. 정확하게 피하면 죄송합니다. 네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. 부딪혔다가 니는 끝나는 겁니다. 똑같은 위치들이에요, 이게. 이렇게 수행자가 됐든, 사회의 이 지식인이 됐든, 실력자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. 사회를 중간에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밝혀주는 것은 여기 안에서 또 내 공부거리를 잡아 들어가고, 그러면 사회를 또 밝혀주고, 그러고 또 들어가서 내 실력을 갖춰야 되고, 이것이 3단계로 해야 되는. 그래서 이 실력이 완전하게 이제 올랐을 때든 사회에 나와서 내가 혼신을 다해갖고 나를 불태워서 널리 사람을 일으키게 하고 너는 호련히 가면 큰 이제 어른이 나온 거죠, 이게. 이 세상을 빛내는 겁니다. 이해가 됩니까? 우리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생활을 벗어나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은 큰 공부하는 사람이에요.
생활에서 벗어나서 공부는 100% 공부를 하는 것이고, 여기서 내가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것은 70% 공부를 하고 30% 개입을 해주는 겁니다. 이 선이 중요한 거죠. 이 회사에 내가 이렇게 조금 일을 해주더라도 30%를 내 시간을 빼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70%는 공부하는데 입각해야 된다라는 거죠. 이 중심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. 근데 그러면 요 공부하는 사람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? 회사에 이제 전역을 해야 되는 사람.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아직까지 클 때는 이렇게 50이 되지 않은 지금 30, 40대를 이야기합니다. 이때는 30대 한 번, 40대 한 번, 여기 완축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50대에 가가지고 시효가 되는 것이지 40대 시효는 없습니다. 30대 시효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, 그 회사 망하려고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안 돼. 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효가 된다는 얘기. 지천명은 돼야 인자 이치를 알고 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때까지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. 공부하다가 중간에 실력 나온 것은 중간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이고. 그래서 이 회사에 이제 전념해가지고 일을 할 사람은 내가 이제 여기서 공부 크게 하러 들어가지 않으려면 여기서 70% 이 회사에 내가 몸을 담고 네가 30%는 항상 공부를 해야 이것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이 항상 내한테 주어진다라는 거죠. 큰 일이 왔을 때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이걸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버전을 항상 내가 갖추어 가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멸시받지 않고 시기당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공부냐? 공부는 항상 내가 겸손할 때만 내가 공부되는 거예요. 공부는 환경이 내한테 공부되게끔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얼마나 겸손하느냐가 공부입니다. 100% 겸손하면 100% 공부하는 것이고 70% 겸손하면 70%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30% 겸손하면 30%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. 네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. 이거는 겸손한 만큼 공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. 어떤 환경이든지 내한테 오는 것은 다 전부 다 나의 교과서고 나의 책이고 내 환경에 지금 공부가 오고 있는 거예요. 저 사람이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함부로 대하면 공부하는 게 아니죠. 모르는 걸 아는 게 공부거든요. 내가 모르는 짓을 저 사람이 할 때 내가 겸손해져야 내가 공부가 되는 겁니다. 아는 걸 말라고 자꾸 공부를 해. 내가 모르는 짓을 하니까 그것도 내가 겸손할 때 그것은 내 공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. 그걸 알므로써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게 들어와서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여 놨던 것들이 지금은 사용 안 되지만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오는데 이 일을 하는데 이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이것이 여기에 접목이 돼 갖고 쓰이더라는 거거든요. 이게 공부예요. 모르는 걸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이런 것들. 이렇게 우리가 공부라 하니까 막 크게 뭐 이렇게 생각해. 그게 아니에요. 이 사람은 이 회사를 떠나서 지금 학교에 갔으니까 학교에서 겸손하고. 또 어디 연구소 가시면 연구소에서 겸손한 게 공부예요. 연구소에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한테 들어오는 환경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겸손하라는 거죠. 하버드 가시면 하버드에서 겸손해야지 내 공부가 되는 게라. 근데 시장바닥에 가시면 시장바닥에서 겸손해야 돼. 이런 거예요. 공부라는 것을 우리가 큰 원리를 지금 따야 되지. 내가 어디에 가면 어디에 가서도 전부 다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있어요. 이게 책이 주어지면 책에 겸손하고 책을 금방지게 보면 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. 책이 내한테 주어진 거는 책에 겸손하게 내가 책을 접할 때 내 공부가 되고
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으면 사람한테 그 대화 속에 내가 겸손해야지 내 공부가 되는 것이지. 여기서 내가 안다라고 내가 거기서 우기 되면 네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.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. 모르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. 모르는 걸 겸손해야지 모르는 걸 내가 들이다 대면 되나요? 모르니까 겸손하는 거지. 이해가 내가 안 되는 것을 내가 접했다면 이거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. 여기 공부해. 이해가 되나요?